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국가 경쟁력 순위 역시 몇 단계나 올라갔다는 긍정적인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IT 국가란 명성에 걸맞게 전자정부 지수 또 선박 수주량이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불명예스러운 1위도 있더라고요. 바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라는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삶의 질과 직결이 되는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인데 우리나라가 총 2,090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유를 좀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동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피곤한 게 어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세계 34위로 좀 낮은 수준인데요. 발전된 제조업 분야에 비해서는 아직도 노동사회 분야는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노동자와 여성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저는 노동자면서 여성이니까 네. 제가 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킥 서비스 출발을 할 텐데요.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글로벌 유동성 효과에 삼성전자 질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하면서 1981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이제 2000선 포인트 안착도 기대할 만한 정도가 되지 네.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순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보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1% 이상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1.6%나 급등하면서 네. 151만 4천 원 선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포스코나 기아차, LG화학은 약보합권에서 소폭 밀리고요. 그 밖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한국전력까지는 강보합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상승하면서 488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닷새째 약세를 보이는데요. 네. 어느덧 1,070원 선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까지 사게 됐습니다. 1,071원 선에서 오늘은 거래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유는 금리를 움직이기에는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내일 만여의 날 비교적 조용히 지날 것 같은데요.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예.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노하우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LG U+TV에서도 서울경제TV, 특히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나오셨고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기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종목 상담 게임의 룰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다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둔 건데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 들리게 되니까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2월이 시작이 됐죠. 12월에도 별점왕 선발을 할 겁니다. 방송 들으시고 상담 참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요.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별점왕을 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네. 1위 가능성 있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그럼 전화부터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코스닥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알 수 있을까요? 2,500원에 100%요. 2,500원에 100%요? 저기 이 종목을 황규섭 전문가님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황교섭 팀장님은 잠시 뒤에 연결을 할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순서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네. 예, 자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희 방송에 몇 번 문의를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때 2월 달에 한번 루보 때문에 전화 한번 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때 그 루보로 제가 여러 번 순환말을 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52주 신저가까지 루보를 봐서 도저히 이거 매매할 종목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이쪽으로 갈아탔는데 네. 이거마저도 그냥 줄줄 흘러내리네요. 생각하신 목표가는 어느 정도세요? 일단 지금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일단 네. 매수가 오면 던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보시면 매도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성규 팀장님, 자원 매수가 2,500원의 비중이 100%인데요. 이렇게 100% 실은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100%인데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100%를 사실상 한 종목에 그렇게 투자는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사실상 뭐냐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100%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을 100% 믿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그렇죠. 자기 사업도 자기가 100%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100%를 자기 사업에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00% 투자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원이 어떤 기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원은 철스크랩 사업과 마담포라 의류 사업 자원 개발업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세히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원개발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철스크랩이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업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철스크랩 같은 거는 그렇죠. 뭐 이제 고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당연히 그런 데서, 다시 재생해가지고 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철 같은 게 다시 나오는 것이 이제 이게 이 방법이 바로 이제 철스크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 국제 상품 가격하고 연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동성이 많은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국제 상품 가격이 그만큼 올랐으면 사실상 자원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오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상 그 영업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많이 생겼냐면 바로 이제 영업 외 손익 부분에서 금융 비용이 좀 많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분명히 흑자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비용에서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자 부담이 이 회사는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류 사업부를 인적 분할을 해서 분할해서 떼어내고 한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 쪽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건데 이번에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나온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물론 납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3일이 납입일인데 납입이 되고 그것이 이제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한 60억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이익을 크게 그러니까 손실폭을 크게 줄이진 못할 정도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자원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이 자원이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그 부분, 부채에서 이자로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내기만 한다면 사실상 지금 수익성 수준으로는 좀 더 올라가 있어야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지선은 뭐 2,000원대 후반, 2,000원대 초반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940원 선을 일단은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모멘텀은 지금 현재는 없고 말 그대로 앞서서 여러 얘기 나온 거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을 때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약 2,500원 선 정도니까 매수한 그 부분까지니까 단기적으로 그거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금융 비용이 감소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데요? 짧게 한번 문의 주시죠. 네, 최근에 대우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자원개발술이 헐헐 날아가는데 이 종목은 이름이 자원인데 왜 걔네들은 헐헐 날아가는데 얘는 대놓고 이름이 자원인데 왜 같은 동종업체인데 왜 흘러내리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가장 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삼성전자는 잘 가는데 삼성 관련 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맥락인데 사업부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스전 개발이라든지 이런 지금 최근에 그 자원 개발은 뭐 셰일가스 이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거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드릴게요. 2,500원 선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매도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굉장히 씩씩한 분이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인프라웨어인데요. 인프라웨어를 사신 가격이 9,000원대죠. 9,120원 2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거래되는 가격이 9,140원이니까 수수료 제외하면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요. 네, 인프라웨어 일단 뭐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기업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에 공급을 하는 SI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방 시장이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서 휴대폰 부품주가 올라가듯이 인프라웨어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실적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케이스 업체라든지 다른 여타 뭐 모바일 부품 업체보다는 좀 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좀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든지 이제 뭐 아이폰의 iOS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쪽에 납품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조이모아라는 그걸 오픈을 하고 게임 회사를 좀 합병을 하고 있고요. 그 합병 효과로 인해서 이제 조이모아에서는 퍼블리싱을 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인프라 게임즈라는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이 자회사와 그 조이모아의 이제 퍼블리싱 효과, 이제 시너지로 인해서 좀 앞으로 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지 않는 기업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방 시장의 좀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이제 중저가 태블릿 시장도 열린다고 한다면 그쪽에 들어가는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쪽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잠깐 지금 투신권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 잘 견뎌내신다면 뭐 내년에는 10,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이상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목표가를 10,000원 잡으시고요. 흔들림 없이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십시오. 네, 예. 이번엔 매수 종목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KT 매수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2363번님입니다. 네, KT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통신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안 좋다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배당 메리트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KT가 유난히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통신사들이 향후 성장 동력이 없었는데 말 그대로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이런 쪽으로 아니면 컨텐츠 쪽에서 굉장히 그런 사업부를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주자가 사실상 통신사 3사를 놓고 봤을 때는 KT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새 통신업자 중에서는 가장 상승세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폰 출시에 대해서 기존에 구매했었던 아이폰 이전 버전에 대한 그 구매자들이 사실상 충성도가 상당히 높죠. 그러면서 인기가 높게 끌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아이폰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업 자체로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상 그런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선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통신사들이 말 그대로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외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봤을 때는 그것들은 이제 누적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배당 날일이 27일이죠. 그래서 27일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뭐 나쁘고 나오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매수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고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37,000원 선 손절가 그리고 4만 선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KT 오늘 매수보다는 27 매수 후가 좋겠고요. 또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7,000원 짚어주셨네요. 예. 자, 문자도 볼 텐데요. 금융지주 회사죠. 신한지주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사신 가격대가 41,300원이시고요. 비중이 30% 정도 되신다고 네. 합니다. 이분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를 여쭤보셨는데요. 20%시네요. 비중은 진단해 주십시오. 884 하나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예. 네, 신한지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뭐 업황이야 업종 내에서 위치야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대형 금융 지주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지금 대바닥 저점이 33,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좀 매물대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신한지주를 지금 보실 때는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 올랐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뭐 업황의 회복이라든지 증권시장의 회복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에 인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신한지주 자체, 그러니까 즉 개별적 이슈나 업종 자체로 오른 게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
1980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지수 자체가 약간의 좀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다는 이유는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 쪽의 매수가 강하다는 이유인데 연기금 쪽을 제외한 투신권의 매수 종목들은 꼭 비단 신한지주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들에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투신권의 매도가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긴 하지만 어차피 고객의 돈을 받아들이고 고객의 돈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1980선을 넘었고 지수가 부담이 된다면 아무래도 펀드 환매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급하게 매수가 근처까지 간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4만 원 선까지 급하게 뚫지 못한다면 지금 매물대가 4만 원 선에 좀 걸쳐 있는 모습인데 4만 원 선 급하게 뚫지 못한다면 일단 차익 실현에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다시 매매를 하시던가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손실이 좀 컸다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줄은 상황인데 4만 원 선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좀 잘랐다가 다시 대응하는 게 맞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박스권 대응이 가능한 종목인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판단이 안 서는 게 예. 일단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00선을 다시 한번 밀리거나 지금 1980선 좀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데 지수 자체가 밀려버린다면 가장 많이 떨어질 종목들은 기존의 낙폭과대로 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가장 먼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손절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예. 떨어지는 동전주 삼양옵틱스를 890원에 잡으셨네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5%인데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하시네요. 네, 계속 그 이후에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 삼양 옵틱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원래는 그 광학 렌즈 해가지고 뭐 CCTV라든지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쪽에 이제 렌즈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고요. 그 이후에 뭐 전기차 사업에도 뛰어들었었고 그리고 이노지스라는 역시나 택배 회사 거기도 이제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본 사업 자체는 그렇게 수익성이 나쁘잖아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성이 좋은데 그동안 그 기간 동안 그 많은 여러 산업들에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는 수익성을 다 까먹은 상태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왜 급반등이 나왔었냐면 첫 번째는 이노지스에 대해서 택배 사업 그 투자를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렌즈라든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그러니까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스마트폰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뭐 CCTV 여러 쪽으로 쓰이죠. 근데 조금 사업 분야는 틀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CCTV랑 그다음에 최근에 보안 문제 많이 대두되고 있죠. CCTV랑 이제 그런 부분들 렌즈 부분에서도 그 일반 디지털 카메라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 워낙 적자가 커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사실상 보유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드리겠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하락 여파도 역시나 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770원 선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최근에 어느 정도 저항대가 나올 수 있는 9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옵틱스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은데 목표가 900원, 손절가 770원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를 봐드릴 텐데요. 두 분이 보내주셨는데 두 분의 대응 방법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높은 가격대 사신 분 위주로 저희가 좀 풀어드릴게요. 네. 35,600원에 20%를 사신 분이 계시고요. 28,500원에 30%를 사셨는데 이분께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황기섭 팀장님. 네,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요즘에 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 참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좋다는 리포터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팩트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팩트들이 확인된 것들이 무엇이냐면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하는 패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LG전자의 휴대폰이 잘 팔리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가세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왜 떨어지고 있느냐를 지지부진하다가 왜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역시나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어쨌든 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내년이 더 밝은 기업이면 확실합니다. 저도 확신을 갖고 있지만 예. 문제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등주가 처음에 삼성전자가 이끌었던 시장을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IT 이중주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낙폭 과대 업종들이 좀 넘겨받았죠.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드레싱을 좀
기관들에서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수익난 종목을 좀 사익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오르지 못한 종목,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좀 맞춰줘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법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28,500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21선에 지금 60일선에 닿는 구간 31,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한 10% 정도는 고려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35,600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에서 판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31,000원까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차트가 재밌는 모습이 나왔는데 딱 60일선 걸쳤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종가상으로 31,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한 분께서는 35,000원에 사셔서 지금 손절해야 되나 고려도 하실 것 같은데 31,000원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다는 의견이셨고요. 28,000원대 사신 분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역시나 31,000원까지 주가가 밀렸을 때 그때 10% 정도만 더 사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한지주 봐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죄송해요. LG 디스플레이였군요. 네, LG 디스플레이였죠. 예. 제가 소개드린 종목은 매수 문의인데요.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 지금 매수될까요? 문의하시는데요. 5313번님입니다. 매수 문의도 많아요. 네. 네, 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EM, 화장품 OEM, ODM 이런 제조업체죠. 근데 네. 사실 그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근데 이 회사 최근에 이슈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씩 기간은 지났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 홀딩스랑 그 한국콜마라는 자회사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됐죠. 근데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원래 기관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 관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재차 기관투자자들이 들어올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한번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뭐냐면 이게 분할 홀딩스가 세워지고 이렇게 자회사로 이게 떨어져 나왔을 때는 그 지수사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그 지분 자체를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 자체를 20% 정도 일단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콜마 홀딩스가 한국콜마 보유 지분이 0%입니다. 그러니까 0%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그 주요 주주가 19%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국콜마 홀딩스에 이제 넘겨주게 되고 자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매수를 하겠죠. 물론 그것만 따지게 됐을 때는 불과 1%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콜마 지분 자체를 1% 정도의 1%가 아니라 20% 정도만 최소 요건인데 그것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 나머지 지분들 최소 50%는 넘어야 경영권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한 30% 정도 여려. 근데 그 단번에 매수하진 절대 않을 거고요. 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싸질 때 오히려 한국콜마 홀딩스는 한국콜마의 주식을 계속 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들을 보시고 같이 지주사 개념으로 해서 같이 투자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매수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전에 황기석 팀장님께서 신한지주 봐드렸었는데 손절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표를 5개나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884 하나님. 이번에 볼 종목은 SM인데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한 달 새 주가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로 뚝 잘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분 지금 봐드릴게요. SM을 46,600원 선에 10%를 잡으셨는데요. 대응 방법 짜달라고 하시네요. 네, SM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좀 뭐 잔인한 실적 시즌을 좀 겪으면서 주가가 좀 한 반토막까지 좀 내려온 상황에서 약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예전 저점이었던 36,000원을 깨고 내려간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하지만 좀 이런 부분이 있겠죠. SM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추정을 좀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좀 실패를 했다라고 말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실적을 높게 잡은 게 기관일 뿐이지 예. 지금 뭐 SM이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았을 뿐이지 SM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실적 추정이 좀 높게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품이 좀 쌓였고 그 거품이 자연스럽게 해소된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금 매수 가격 자체가 4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에서는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가격대긴 하지만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분명 엔터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가격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가격에서 수신권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됐고 최근 3일간은 좀 대규모 좀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일이 또 중요한 게 코스닥 시장이 참 안 좋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SM을 샀다는 것, 투신펀드도 이제는 좀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추가 매수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신 포트폴리오 그대로 좀 들고 가시는 것이 목표가 알려주세요. 목표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45,000원까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급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 45,000원 나왔는데요. 비중 10%신데 더 사지는 마시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량만 들고 가십시오. 네, 예. 다음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매수가 19,00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손절가와 전망을 물어보시네요. 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힘이 굉장히 강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역시나 그렇습니다. 연말에 돼서 그 수익률 관리를 들어갈 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그렇죠. 파트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그 대표 부품사로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제2의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부품 업계에서는 거의 삼성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뭐 기술력이나 제품의 그 다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실적 향상이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00% 넘게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는데요. 근데 지난 한 3년 동안 이 상승하는 평균 정도를 보게 되면 연평균 그 이익 성장률이라든지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거의 100%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한 60%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 그대로 60% 이상 성장 안 하고 솔직히 30%만 성장해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60%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그 추세는 이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30%라도 언제 성장하게 됐을 때는 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장주들의 굉장히 큰 무서움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죠. 뭐 게임주라든지 최근에 그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실상 그렇게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2만 원 선 넘어갈 때 단기 분할 매도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18,000원 선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론 2만 원 선에서 분할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청자를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뉴인텍이고요. 네. 뉴인텍이요. 예. 네. 매수- 1,700원에 50%요. 1,700원에 50%요. 예. 예, 1,700원에 사셨으면 사신 지가 그래도 꽤 되신 거죠? 9월 24일인가 그 거래량 많이 터질 때 그 아, 모르고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방송 보고 추천해서 들어갔는데 예. 계속 뭐 줄줄줄 흘러내려고 지지선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거래량이 그리고 너무 없어가지고요. 아, 예. 불안하고 회사 사정이 어떤지도 뭐 그러니까요. 일일 네. 거래량이 네. 8만 주도 안 됐던 적도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이 종목을 손절은 안 하셨군요, 중간에. 네, 손절을 예. 지금 타이밍 놓치고 지금 너무 손실 많이 봐가지고 비중이 많으세요. 한 번에 50% 사신 거예요? 네, 비중이 너무 많아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보다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좀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인텍에 대한 의견을 유기내 자문위원단께 여쭤봤더니 세 분께서는 지금 매도라고 하셨고요. 한 분은 짧게 보유해라. 나머지 두 분은 반등을 하면 매도라고 하셨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말하는 건지 황규섭 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손실이 크셔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유기내 그 자문위원단과 의견이 좀 비슷합니다. 좀 지금 가격에서 손절은 좀 의미가 없지만 반등 시 좀 손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 한번 살펴보시면 이 기업이 혹시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네네. 자동차, 이제 하이브리드형 자동차에 아, 이제 예, 뭐, 예. 예, 콘덴서를 공급하는 업체라고들 다 알고 계시는데, 예.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그 부분은 지금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금속 증착이라는 이제 뭐 코일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에 좀 증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콘덴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800원대까지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수를 하셨을 때 그때 주목받았던 이유는 중국 법인에 대해서 이제 콘덴서
공급을 좀 늘리고 그런 부분에 좀 증설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거겠죠. 회사에 지금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설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재무 구조의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날을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말씀드리면은 지금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보면은 지금 대바닥권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전에 저점이었던 뭐 2011년도 9월, 뭐 그때 저점이었던 1,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차트를 좀 줄여서 지금 제 생각에는 한 1,300원 선, 지금 두 번째 하락이었죠. 계단식 하락의 두 번째 하락 부분이었던 1,300원 선까지 가면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물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한 번에 뭐 호재가 나온다면 뚫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호재는 쟤는 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1,300원 정도 가시면은 일단 뭐 한 30% 정도라도 비중을 줄이시고 그 이후를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님, 예. 손절을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단은 반등이 1,300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 예, 그때 비중을 좀 줄여 보시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이게 장기 보유하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장기 보유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뉴인텍이 그 부분이 사업 부분이 커지려면 지금 증설이 2배 효과가 난다고 했는데 2배 효과가 나서 풀캐파로 돌아간다고 해도 15%겠죠. 하지만 기존 사업부랑 비교를 한다면 15% 비중은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독점 공급을 현대차, 기아차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판매가 되진 않았죠. 그런 인프라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이 기업이 혼자서도 독점을 할 것이다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에도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싶진 않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증권사 리포트, 뭐 분석된 것들 많이 읽어보시고요. 판단을 좀 잘 내려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상하네요. 예. 다음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 28,000원의 비중이 이분도 100%세요. 매도 예. 시점을 문의하시는데 기관의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SK 하이닉스. 예. 네. SK 하이닉스 이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이제 치킨 게임이 뭐 국제적으로 끝났다라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최근에 반등세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것이 이제 단가가 안 남다 보니까 실상 이 회사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 시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일단 낸드 플래시 쪽하고 그런 메모리 쪽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상 이 기업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정비 대비해서 매출 단가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반도체 가격이,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물론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저점은 다지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상승하는 힘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비메모리가 각광을 받을 때는 메모리가 각광을 못 받게 되고요. 그런 위아래로 계속해서 서로 상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성이 그렇게 빠르진 않죠.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은 중국의 그 저가폰 해가지고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그 주요 말 그대로 이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가 이제 그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에 대해서 지금 중저가 폰들을 굉장히 많이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적으로 매출 이익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항대에는 맞닥뜨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권 상황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박스권 상단 부분인 약 27,000원 선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4,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때 하이닉스를 보실 때 일단 국제 상품 가격, 반도체 가격도 꼭 동시에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반도체 가격도 같이 함께 확인하시면서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4,000원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1시 3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종목도 봐드릴게요. 현진 소재입니다. 7,800원에 20%. 이분도 역시 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7469님이시고요. 진단해달라고 하시는데 목표가 올 수 있겠습니까? 네,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좀 저점에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하지만 전방 산업 자체가 그렇게 호조를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현진 소재하면 대표적인 풍력 발전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주 사업으로는 뭐 풍력 발전주보다는 아직까지 뭐 조선 기자재에 납품하는 자유 잔조 제품들을 좀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업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 선박 발주량이 좀 감소함으로 인해서 단조 부품에 대한 출하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좀 나오지 못하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린 모습이었는데요. 뭐 OCI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반등하는 거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차트에서 보면서 대응 방법 살펴보시면 차트상 지금 이제 매물대를 한번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구름대 밑에 있는데 지금 구름대 위로 한번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몇%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늘려고 하면 예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이런 부분들처럼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한 근 일주라든지 한 2주 사이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길게 롱텀으로 좀 들고 가신다는 전략을 펼치신다면 현지 소재 같은 경우에 매수하신 가격대 7,800원이 아니라 저는 한 10,000원대까지도 급하게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기염을 통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네. 10,000원 선까지 들고 가도 된다고 하시네요. 장기 투자 생각하셨으면 어차피 기다리신 거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이번엔 예. 10,000선 종목입니다. 휴맥스인데요. 1050원의 비중이 15%인데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셋톱박스 제조 관련 전문 기업이죠. 한때 이 셋톱박스 관련해서 엄청난 붐일 때 큰 폭으로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시장이 유럽 시장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왜 이게 유럽 시장을 왜 얘기했냐면 유럽의 셋톱박스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거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동반 침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약간의 모멘텀을 찾은 것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방송으로 이제 내년부터 전환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IP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셋톱박스가 새로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사실상 이제 국내 상태로서는 추가적 성장세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해외 시장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유럽 경기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남미 경기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야지만 휴맥스의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성장성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성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워낙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거쳐간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일단 목표 주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는 좀 높습니다. 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률을 한 12,0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도달했을 때는 일단 한번 기업을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손절가는 역시나 최근 저점 부분에 저항대 강한 부분입니다. 9,5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맥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목표가 1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500원입니다. 예. 11시 35분입니다.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난주 종목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황규섭 팀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네. 예, 종목은 대주산업이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027원이셨고 비중이 50%셨습니다. 지금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요. 네. 황기석 팀장님께서는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하루에 10%씩이라도 팔자라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주가는 더 많이 빠져 있어서 과연 좀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네. 황기석 팀장님, 저희가 아침 시간만 해도 전화 연결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진단 좀 해주십시오. 네, 좀 안타까운데요. 지난주에 제가 상담 해드릴 때도 여기선 지금 지지선이 없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솔직히 뭐 600원 선에서 반등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지금 통화가 안 되지만 시청자분께서 진짜 정말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좀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좀 비중을 줄이셨길 좀 기도해 봅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본다면 뭐 회사에서 뭐 주가 급락 사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좀 털어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향후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600원 선이 바닥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다시 한번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절을 안 하셨다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금씩 비중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주가가 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다음 주 됐을 때 또 오늘 팔았어야 된다고 좀 네.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계적으로 10%씩 파는 게 맞겠습니다. 지난주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예. 이성규 팀장님의 지난 AS 종목 살펴봐 드릴게요. 네, 손오공이었습니다. 매수가 4,300원에 비중이 30%. 이성규 팀장님 의견은 3,500원 도달 시 분할 매도하고 3,200원 지지 대응선으로 전략해보자 말씀하셨는데 종가상으로는 3,500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차 대응 전략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시청자님 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아우, 감기가 걸려갖고. 지금. 감기 그러셨어요. 걸리셨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그렇죠. 저도 목이 많이 잠기는데요. 네. 감기 좀 더 조심하시고 빨리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그냥 들고 계세요? 예, 아직 그냥 들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 1%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께 수정된 전략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예. 네. 얘기 좀 나눠보세요. 예. 네, 저도 이거를 인사 먼저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 동안 저도 간간히 이 종목을 이제 지켜봤었는데, 네. 사실상 그게 왜 3,200원에서 왜 3,500원 선을 이렇게 설정을 했었냐면, 이 회사가 지금 말 그대로 시장의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네,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그게 근데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원, 3,200원서부터 3,500원까지 움직이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정도 도달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전략은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거래량이 터져서 밑으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뭔가 방향성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 개선세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 전략을 3,500원선 목표가로 그대로 좀 대응을 일단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네. 손절가도 역시나 3,200원 선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기회가 돼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상담할 기회가 있다 하면 그때는 또 바로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목표가 손절가 꼭 대응하시면서 현명한 방법 찾으시길 바랄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기도 빨리 나으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예. 예, 이렇게 해서 AS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이 됐네요. 플랜A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님, 우진 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안보리 이사회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조치를 내놓기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안보리가 한두 차례 더 전체 회의를 거친 뒤 북한 제재와 관련한 입장을 다음 주 초중반쯤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 외국가에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이번에는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결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표금지 전 마지막으로 각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박 후보는 42.8%에서 48.9%,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1.4%에서 47.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조사에서 박 후보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0.5%에서 3.5%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 차이가 1%포인트 미만까지 좁혀지는 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돼 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박빙으로 나타나면서 대선 판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올해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을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단행한 3차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또 2015년 중순까지 기준금리 또는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인 0%에서 0.25%로 유지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물가 상승률을 최고 2.5%로 유지하는 등의 정책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1월에 이어 이달에도 연 2.75%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대선 이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정책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3분기 GDP 성장이 0.1%에 그친 데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국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어 내년 초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과 전화 02-3153-26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15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2%나 뛰면서 3만 2천 원이 올랐는데요. 또 한 번 신고가 또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 오늘 거래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2월 13일 목요일장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적으로도 이벤트가 많은 하루죠. 앞서서 오전장에는 금통위 금리 결정 소식이 있었는데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12월의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네. 연말이기 때문에 기관의 윈도 드레싱 효과로 증시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앞서서도 있었고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장인데도 불구하고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장 막판에 흔들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어제보다 11포인트나 상승한 1980선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2000포인트 달성도 또 연말까지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오르죠. 488선입니다. 앞서서 강동석 앵커가 말씀을 하셨다시피 삼성전자 정말 기염을 토합니다. 네. 2%나 급등이고요. 15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대형주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만 질주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좀 이 같은 상승세가 좀 여러 종목으로 퍼져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다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일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종목 다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도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